자, 우리 문제집 22페이지. 자, 6번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처음이라 이제 천천히 워밍업 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진도 못 끝나요. 잘 쫓아와야 돼, 이제. 처음이라 너무 빨리 빼면 또 그럴까봐. 대신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지. 실은 이거를 여기다 이제 다 띄워놓고 하면 더 좋아요. 그래야 제가 이제 체크하면서 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되니까. 이걸 PPT로 다 만들면 어떻게 될까? 감당이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요즘 이제 전자칠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파일을 그대로 이제 전자칠판은 띄우거든요. PDF 파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는 뭐 이것도 뭐 시설 잘 돼 있고 좋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잘 활용해도. 또 바로 읽어도 어때? 좀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자, 그럼 항상 키포인트. 문제를 읽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중개하고 중개업. 그럼 이거 두 개를 딱 체크를 먼저 항상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읽을 때. 혹시 나는 문제집을 좀 깨끗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쓰고 싶다. 그러면 깨끗하게 보셔도 돼. 깨끗하게. 근데 이제 지금은 실전체로 막 벌써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7, 8월 달에 솔직히 지금 던져도 되잖아, 우리. 그 정도로 하라 이거야, 막 그냥. 너무 깨끗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근데 막 너무 휘황찬란하게 막 형광펜 하는 것도 안 좋아. 왜냐면 이거 그럼 다 봐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다시 볼 걸 줄이는 거. 이게 문제 풀이는 최대한 줄이는 거. 그러려면 예습을 철저히 하고, 제가 체계도 옆에 펼쳐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체계도를 같이 보면서 이 내용이 체계도 여기에 있구나. 그럼 거기다 체크해.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잘 몰랐어. 근데 옆에 체계도 보면 거기 체계도 있잖아요. 그럼 그 체계도 그 옆에다 별표를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문제 풀 때 아까 이걸 잘 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이걸 체계도에다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단고나 작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딱 하나에다 다 모으는 거야. 이론 정리도 압축해서 정리하고, 문제집에 있는 것도 여기에다 다 몰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단고나 작업. 그래서 그걸 같이 그래서 책상 붙인 거예요. 책상 붙인 이유가 있어. 활용을 해야지. 이거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6번, 1번. 개공사에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전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개공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우리 체계도 봅니다. 자, 체계도 어디를 보냐면 16페이지. 자, 체계도 16페이지 보면 중간에 무등록 중개업 있죠? 자, 16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 니을번 보세요. 니을번. 기역, 니은, 디귿, 니을번. 그래서 거기, 자,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자, 의뢰하는 거 하나, 또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해 중개를 의뢰한 거. 그럼 이 의뢰행위 자체가 중개사법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개공사와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등록 업자만 처벌하는 거지, 무등록 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그 의뢰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판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체계도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6번 문제 1번에다 표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다 있다니까, 체계도에. 자, 그럼 1번 틀렸죠? 자, 근데 판례가 나오면 좋은 게 뭐냐? 판례는 결론 말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벌써 틀렸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가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2번 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아까 부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했으면 중개업이다 그랬죠? 네. 그 다음 3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 자, 그럼 이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아직 우리가 중개대상을 안 배웠는데 막 여기는 섞여 있는데, 자, 우리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입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분양권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중개 대상이 돼. 근데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4번.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후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약속 요구만 한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업이 아니다. 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자, 우리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 그럼 무등록 업자가 중개를 했을 때 당사자로부터 보수 받기로 약정했을 때 이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라고 그랬죠? 이거 인정해주면 무등록을 허용할 걸 되잖아요. 자,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배워요. 뒤쪽에 다 나와요. 우리 체계도에.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와 관련해서, 자, 옳은 거. 1번,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네요. 자, 중개는 부동산 거래 알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 상담이잖아. 알선이 아니라. 그럼 말 그대로 그냥 뭐예요? 상담이죠. 이거 컨설팅, 상담. 중개가 아니라. 그 다음 2번, 부동산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부동산 거래 알선이잖아요. 환매도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알선이니까 중개죠. 3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개공사에게 소속된 자를 말한다 그런데,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뭐가 돼? 소공사가 돼버리지. 소공사가. 5번,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이 금전소비대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안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책에도 9페이지 봐봐. 자, 책에도 9페이지 보면 중개업 메뉴에 봐봐요. 거기 판례 있잖아요. 판례 2번 봐봐요. 판례 2번. 자, 책에도 9페이지 중개업.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인가 여기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저당권, 아니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알선은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것을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행은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통 담보 있냐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금전 알선을 하는데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부동산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알선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럼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한다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업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컨설팅에 한다든가, 자 이런 거 저당권 설정에 금전 알선에 저당권 설정 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답 몇 번? 4번 이렇게 된대.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자,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개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 그랬네. 그럼 이 사람 소공사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뭐에 해당한다? 소공사. 네, 그렇죠. 그럼 소공사는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 역할도 하니까. 2번,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죠? 단순히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3번, 부동산 유치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그럼 또 부동산 유치권 양도하는 계약,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이죠. 부동산 거래 알선했으니까 뭐예요? 중개도예요. 중개다.
4번. 그렇게 틀렸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죠. 등록을 해야 개공사지. 안 하면 아니다. 여기는 자격 취득이라고 맞게 써놨네. 취득 자격 아까 그랬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게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보조원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격이 없이 소속되어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조원이다. 네. 자, 9번 봅니다. 자, 틀린 거. 자,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반복해서 반복하면. 자, 2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어부를 하는 거.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이 뭐예요? 중개잖아요. 그럼 중개를 어부로 했네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3번. 자, 개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했어요. 그럼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으로 횡령했단 말 나오면 무조건 다 업무상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중개행위.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 돼. 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자,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럼 이건 무효다. 이건 무효. 계속 반복되는 것 좀 있어요, 보면. 자,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0번.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토지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어불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또 마찬가지. 금전 소비 부수하여 이루어지죠? 토지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당연히 중개업이 돼. 2번.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한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그랬고.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뭐다?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뭐다? 사실행위. 그 다음에 보조적 준비행위.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5번. 중개행위에는 개공사가 거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원래는 쌍방, 자,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 의뢰받아 하는 게 원칙인데 일방으로. 왜? 공동중개 돌리라고 했죠? 한쪽만 의뢰받아도 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되죠. 지금 이제 박스 문제인데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라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란 문제 있죠. 자, 이건 이제 요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박스 안에 기억, 니은 이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이걸 먼저 보세요. 그래서 맨 앞부분이 뭘로 시작되는가 봐봐. 자,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자, 만일 기억이 하나고 니은이 4개로 시작되고 있어. 그럼 기억은 답이 될까 안 될까? 확률적으로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기억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니은이 이렇게 4개요. 그럼 이것은 답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바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이 다 공통이네. 읽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부터 있어야 돼? 디귿부터 보는 거예요. 디귿부터 보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기억이 하나, 니은이 3개, 디귿이 하나 이거죠. 확률적으로 답이 어느 쪽에 있을까? 니은이 3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간 없어 답안지 막 내라고 그래. 그럼 찍더라도 어떤 거 찍어야 돼? 1번, 4번 찍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깝깝한 사람이야 그건 확률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찍더라도 요령 있어 이거. 자 그럼 이런 이제 기억부터 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옳은 거 골라라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에게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보조 역할을 해도 뭐요? 소공사.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1번은 바로 제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니은 디귿이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보는 게 좋아요. 자 니은부터 봅니다. 중개업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판단한다 그랬죠. 이거 맞죠? 자 그러면 4번 날아가는 거예요. 자 4번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5번 남았죠. 자 그럼 5번은 니은밖에 없으니까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가지고 골라야 돼. 그럼 2번, 3번 보니까 니을이 공통으로 있죠. 그럼 니을을 볼 필요 없어. 그럼 뭘 봐야 될까? 미음을 봐야 돼. 미음. 자 미음 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등록했냐 안 했냐 상관없죠. 자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미음이 들어가 있는 뭐다? 2번 제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3번 남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것도 요령이 알면 아주 쉬워요. 보통 한두 개만 읽어도 답 나와요. 자 그럼 나머지 일단 봅시다. 자 디귿도 봅시다 우리.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어요. 그리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업인가요? 아니죠. 보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럼 디귿은 틀렸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을을 봅시다.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니까 이 사람 어디에 해당해요? 소공사에 포함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앞에 나왔던 지문 막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좀 걸러야 돼.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중복되는 지문을 좀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답은 3번 이렇게.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 한번 연습해 봅니다. 그러면 진짜 쉬워요. 자 12번 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그랬는데 자 아까 우리 중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법상의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를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알선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의 중개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자 2번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자격을 취득하고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 중개인 때문에 안 된다니까. 중개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3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업이다. 틀렸죠? 받아야 되고. 4번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소공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맞나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원 임원 중에 자격이 있으면 뭐에 해당한다? 소공사. 자, 5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되어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보조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잖아요. 있으면 보조원이 아니죠. 아닌 자가 해야지. 아닌 자. 네. 거의 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이. 자 13번 보겠습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개수는 다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후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약속 요구만 한 것은 아직 받은 게 없으니까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자, 니은번.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 그랬죠? 객관적으로. 자, 디귿. 유무용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권리금은 뭐예요? 부동산이다 아니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알선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의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자, 그 다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의 택지 개발지구인의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대토권. 이건 아직 우리가 중개 대상물 안 받지만 이거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가 아니다 이 말. 그 다음. 개공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줬어. 즉 가짜 계약서 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업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사람이 돈 들고 튀고 안 갚으니까 손해가 생겼죠. 자, 그럼 개공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가짜 계약서 써줘가지고 피해를 봤으니까 책임져.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랬죠. 자,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저 뒤에 가면 이런 거 다 우리 배웁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중개. 자, 법인인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에 대해서 물어봐 놓고 중개업이 나와. 이러면 좀 그러죠? 자,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겸업. 우리 겸업이라고 배웠죠.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 계약 알선을 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나요? 이건 돈 빌리는 것을 알선한 거죠. 그러니까 금전 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 3번. 중개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공사는 고의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네요. 자, 여기서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즉 무상으로 말하자면 중개를 했을 때 그럼 무상으로 중개했다고 해서 사고 치면 책임질까요 안 질까 하면 져야 됩니다. 우리 무상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가 면제되거나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 뒤쪽에 나와요 이런 거. 자, 4번. 법인인 개공사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공사에 해당한다. 그렇죠. 정확히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을 때 이거 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까 했잖아요. 의뢰행위 자체는 무등록업자한테 의뢰한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문제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막 짜집기만 했는데 문제가. 자, 15번. 자, 옳은 거. 자본금 1억 원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럼 이 사람 소공사나요? 그렇죠? 공인중개 자격이 있으니까. 자, 법인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무교육을
언제까지 받죠, 우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받아야 되고 4번 소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원이란 개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야지. 아닌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체크할 만한 내용 없죠? 네. 없어요. 최대한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 대상을 보시죠. 자, 먼저 체계도. 자, 체계도 10페이지 갑니다. 자, 일단 중개 대상물 우리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조문에 보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토지에서는 딱 이거 하나만 한 필지 일부가 이거 중개 대상이 되는 물어보면 이것밖에 없어. 물어볼 만한 거. 토지는 대표적인 부동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거기 보시면 한 필지 일부 거기 봐봐요. 그럼 분필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이것은 소유권 다툼이 생기니까 분필을 해줘야 돼. 그런데 용익물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빌려 쓰고 돌려주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돼요. 이것만 잘 알면 돼. 다른 건 낼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이제 건물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그래서 기둥, 지붕, 주, 벽 적어도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동 건물 일부도 되고요. 특히 3번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토지 정착물. 자, 토지 정착물은 이거 말하면 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 대상이 되고 저당권 대상은 안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나오면 이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목 공장대단입니다. 자, 임목은 한 필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등기를 한 거죠. 대신 이제 등기하기 전에 임목 등록 원부에 먼저 등록을 하고 등기해야 돼. 이제 이 임목 등록 원부가 대장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끔 공시를 하는데 어디다냐? 거기서 2번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 표제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맨날 이게 나와. 토지 등기부 표제부 여기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임목을 만드는 취지는요. 이것도 이제 담보로 저당 잡히고 돈 빌릴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저당 이 파트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억. 임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경우 먼저 보험에 가입해라. 이게 이제 특색이에요. 보험. 자, 그리고 이제 이 저당권은 벌취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그랬죠. 그 다음. 그럼 이제 채권자는 또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경매할 수 있다. 왜? 비 맞고 눈 맞고 썩으니까 미리 해가. 대신 이제 바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공탁하라 그랬죠.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는 기다리라. 자, 그리고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이제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일종의 법정 지상권이 생겨요. 임목 소유자한테. 그 다음 재단. 자, 재단은 이제 하나로 묶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묶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중요해요. 3번, 4번이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재단으로 묶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담보로 돈 빌릴 목적이니까 늦어도 언제까지는 저당권 등기해라? 10개월. 이 10개월이 갈아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또 담보로 이제 제공했는데 그걸 빼돌려서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부동산 같으면 그 자체 등기부에 재단에 속하였다고 써주라고 그랬죠? 자, 근데 어디다 써준다?
해당구 또는 관련구 같은 말이에요. 관련구, 해당구 또는 상당구 다 같은 말. 갑구, 을구란 얘기하는 거예요. 갑구, 을구란. 자, 이 정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건 결론 말면 돼. 자, 결론.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양권. 자, 동호수가 특정이 된 분양권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되고. 그런데 거기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자,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되죠? 그 다음에 대토권. 자, 거기 보면 주택이 철거되고 다른 데서 집을 짓고 사세요라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 어떤 토지인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그냥 이 권리만 부여받은 거야. 그럼 토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사고 팔고 해 못해.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 셀프 세차장은요. 볼트만 끌리면 분리철거가 되니까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6번 무형의 재산적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건 결론만 잘 알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중개 대상 요건이냐 아니냐인데, 자, 그럼 중개 대상이 되려면 일단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사적 소유가 인정돼.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 자유롭게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대부분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26페이지 이제 중개 대상물 보죠. 자, 거기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 자, 20톤 이상의 선박. 자, 20톤이 넘는 선박은 동산이자 원래 선박은. 그런데 이렇게 20톤이 넘으면 등기 등록하게 돼 있어요. 즉 준부동산으로 취급해. 그런데 우리 법에 이거 규정이 있다 없다? 우리 법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박이랑 항공기, 포크레인, 불도저는 중장비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콘크리트 이거. 세차장 구조물 아니라고 그랬죠? 디귿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자, 이것도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부동산이 아니고. 그 다음. 주택이 철거되고 공급받는 대토권 아니다고 그랬죠? 그럼 뭐 다 아니네. 다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자,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분양권이래. 분양. 자,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공용 폐지가 뭐냐면 행정재산 있죠. 다시 말해 시청 건물 있다고 해봐요. 근데 시청 건물이 이제 오래돼서 공용 폐지가 되면 더 이상 공용 목적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을 다른 데다 새로 지어. 그럼 이렇게 공용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한테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뭡니까? 오래된 이렇게 공공기관 건물을 보니까 이제 종교단체 이런 데서 사가지고 뭐 교육관 쓴다든가 막 리모델링 해서 교회를 쓴다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렇게 공용 폐지가 되면 그때는 사적으로 이제 팔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 근데 공용 폐지가 되지 않은 시청 건물 이런 것들은 지자체 건물이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 당연히 되고 4번 자, 대토권 아니다고 그랬죠? 5번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되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들어갑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자, 기억, 대토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이건 분양권이죠. 이건 되고, 그 다음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이 입주권,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임목은 되고, 그 다음에 광업재는 되고, 될 수 있는 거 3개. 자, 18번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 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게 분양권이죠?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거 풀 때는 않는 거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은 되니까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1번, 2번, 4번 다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3번, 5번 남죠? 3번, 5번 보니까 니은, 디귿 공통이잖아요. 그럼 니을만 보면 돼, 니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이주자 택지 공급을 대토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들어가야 되죠?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요령, 다 읽고 푸는 요령이에요, 이게. 자, 니은번 봅니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뭐 컴퓨터, 책상, 뭐 이렇게 에어컨, 이런 것들은 동산이죠? 중개 대상이 아니고. 또 거래처, 신용, 이런 무형물, 이것도 부동산이 아니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스가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읽어도 돼요. 순서대로 찾아서 그냥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좀 개수가 많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19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1번. 지붕, 기둥, 그리고 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물. 중개대상물 해당? 하죠? 자, 미등기 건물은 되잖아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가리키는 대토권. 자, 아니다 그랬고. 3번.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럼 안 되죠. 이거 빼돌려서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4번.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분양권이니까 되고. 그 다음. 자, 5번 잘 들어야 돼요. 자, 5번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 이것도 이제 뭐 판례인데,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특정 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이 사람한테 분양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대상이 되죠. 그런데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분양권은 뭐예요? 아직 짓지도 않았어. 그럼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동호수를 특정해서 미리 계약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건축업자가 이제 공사 대금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래서 다 지으면 이제 자기네가 보존 등기하고 우리한테 이제 이전 등기해줘요. 그럼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아직 짓지도 않았죠. 그런데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이거는 장차 건축될 건물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분양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한 500세대 짓는다고 하면, 자, 400세대는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100세대가 분양이 안 됐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여전히 또 어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 지어줬어. 동호수가 있어. 사고 팔고 왜 못해?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런데 여기는 분양은 안 됐는데 이미 다 건물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하다 이 말은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오히려 분양권보다 더 어때? 더 확실한 건물이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중개할 수 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0번. 자,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거.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있어. 섞여서. 자, 그럼 기업부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얻어 준공 인가를 받은 토지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뭐요, 이거? 자, 공유 수면은 어디 거요? 국가 거. 공유 수면은, 그런데 이거 매립 면허를 얻었단 말은 이제 기업체가 우리가 이거 메꾸겠다 이 말이야. 그래, 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 이걸 면허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다 메꿔가지고 준공 인가를 받은 토지. 그런데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서상 간척지. 자, 현대가 서상 간척지 막아가지고 거기 다 지금 뭘로 돼 있어? 몰라 거기? 아, 다 논이잖아, 논. 지금 거기 서상 간척, 거기 논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아, 서상 그쪽 안 가봤어. 그래도 알잖아. 그 유명하잖아. 그 마지막 뚝 막을 때 물살이 세니까 현대 정주행이 그거 어떻게 막았어? 도대체 뭐 어느 사람들 그 다 폐기 처분된 유조선 끌고 가서 막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제 서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걸 논으로 만들었다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뚝을 막아가지고 점점 막았는데 마지막 여기 메꿔야 돼. 근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이것은 못 막았다고. 근데 현대 정주영이가 유조선 끌고 가서 여기다 막아놓고 배로 막아놓고 이거 딱 막았잖아. 이거 다 유명한 이런. 그러니까 여기 논이 어마어마. 여기 어쨌든 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 간척 여기 지나가 보면 여기 논이야 다 논. 그래서 이거. 그럼 이것은 누구 거다 이제? 미열입한 현대 거다 이거 현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사적 소유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지상권이 있어도 토지 사고 팔고 해 못해?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다 중개가 되네요? 그러면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틀린 항목이 없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중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행여나 중개가 안 되는 거 있는 거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니은번, 지역권, 부동산 권리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성립, 그런데, 혹시 법정 저당권이 뭐야, 우리 예로? 민법에 배우잖아. 몰라? 그러니까 민법은 그럼 내년에 하자니까 힘들나? 올해 2차하고 내년에 1차하고. 법정 저당권이 뭐냐면 저당권이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긴다 이 말이죠.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고 이렇게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근데 법정 저당권은 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 바로 생기냐?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한 30년간 빌렸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 자, 그런데 토지 빌렸으면 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근데 그 지료가 밀리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 그 건물을 압류하잖아요. 그 토지 임차권자 건물을. 그러면 자동으로 저당권이 생긴다. 민법에서. 처음 들어봐?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민법도 물론 분량이 많고 어려우니까 다 기억이 안 나도 돼. 그런데 부동산 중개하겠다는 사람은 중요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몰라야 돼?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저당권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정 저당권, 특히 법정 지상권 이런 것은 안 빠지고 잘 나와. 또 공유 지분, 이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 기본 6, 70은 그냥 깔고 간다니까, 민법도. 그리고 계약법은 다 법조문이니까 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은 법 조문만 알아도 돼. 그럼 이제 그거 확실히 정리하면 우리는 민법 맨날 시험 볼 때마다 일단 80점은 나오지. 힘들어. 알았어, 알아.
알았으니까. 자, 그럼 법정 저당권이 성립된단 말은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니까 우리가 중개를 해 못해. 당연히 못하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이건 상관없죠? 이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 저당권 성립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무허가 건물 돼야 안 돼. 되고 권리금은 안 되고 질권. 부동산 질권 없잖아요. 그거 두 개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양도할 때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등기된 환매권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왜? 환매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업지당. 이건 되잖아요. 니을은 다 되네요. 네. 그 다음 저당권. 부동산 권리죠? 특허권. 안 되죠. 접도고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니까 계약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건 특허권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허권은 부동산 권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거 골라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문제는. 자, 21번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 자,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지는 미등기 상태. 이거 되죠? 그 다음 거래처 신용 이거 안 되죠? 답 나왔네.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데 보존 등기를 했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임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를 하면 임목. 그 다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거 분양권 되고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되고 쉬웠다. 22번 옳은 거. 토지 지역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냐? 자, 토지 부동산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계약은 거래 그 다음에 알선. 그럼 부동산 거래 알선 했으니까 뭐다? 중개다 이거. 답 나왔네. 자, 개공사가 거래계약 체결 후 목적물 인도, 보증금 지급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데 중도금, 잔금 치르고 계약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개입을 해서 이게 이제 하자 없이 다 마무리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까지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3번 동산질권을 성립하는 알선은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된다. 왜? 양도할 때 중개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 다 쉬운 것들. 자, 23번 중개 대상인 것은 몇 개냐면 자, 기억. 임목법에 따라 등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명인방법도 갖추지 않았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토지 부합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요. 중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되고 유치권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있어도 되고 토지. 그 다음에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는 안 되고 포락지는 국가권. 자, 24번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한필 토지 일부의 전세권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 그 다음 20톤 안 되고 미채울 광물은 국가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접도구에 포함되어 있어도 사유지 사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있어도 뭐요? 계약할 수 있죠? 그럼 안 되는 건 니은 디귿 두 개네. 자, 25번 임목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와 별개 독립한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팔면 토지만 소유권이 넘어가지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임목도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목은 부동산이다. 당연한 말이죠. 한번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별개의 물건이니까. 그 다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다 그랬잖아요. 미친. 우리는 이제 이런 말 때문에 막 미쳐. 우리는 뭔 말인지 막 내 말.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먼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등기한다고 그랬죠? 네. 네. 자, 페이지 넘은 거 재단. 재단 틀린 거. 자, 재단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빼돌려서 다른 데다 또 하는 거 똑같아. 안 되죠. 자, 저당권자 동의를 얻은 공장재단은 임대는 할 수 있냐? 이건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팔아먹고. 근데 임대하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뭐 갑자기 이런 게 왜 튀어나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물이지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물은 뭐야?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만. 그러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니에요. 그 다음 법원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사는 공장재단도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 중개대상물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짜집기네. 짜집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무시해버리래. 이런 거 체크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보겠습니다.